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의자에 기대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 속으로 당분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 당분을 누가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과 건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후 혈당을 약보다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고 땀이 날 정도로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로 가능합니다.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우리가 흔히 까치발이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동작은 식후 혈당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조직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움직이면 그 포도당은 순식간에 근육으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근은 오래 버티는 힘을 가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꾸준히 소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이 가자미근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끌어다 씁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근육이 당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이 동작을 하면 올라가던 혈당이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당분을 처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까치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묻는다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바로 이 동작입니다.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식사 후에 그대로 앉을 것인가, 아니면 발뒤꿈치를 몇 번 들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빠르게 들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리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자미근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포도당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졸리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이유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후 까치발을 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완화되면서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식사 후에 덜 졸리다, 몸이 덜 무겁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 동작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해 보십시오. 10번, 2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발뒤꿈치를 드는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식후 혈당을 다르게 만들고 결국 건강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식사를 마치신 뒤 그대로 앉지 마시고 발뒤꿈치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일을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자주 받지 않으십니까?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저리고 붓는 느낌이 듭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밤이 되면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나이가 아니라
혈액의 흐름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일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이 수축이 다리에 있는 정맥을 눌러 아래쪽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내리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새로운 피가 들어옵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면 다리의 정체가 풀리고 피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부종을 단순히 붓는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와 체액이 아래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종아리 펌프를 가장 간단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종아리를 수축시키고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종아리가 제 역할을 하면 심장이 편해집니다. 심장이 편해진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피를 위로 올려주는 보조 펌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몸 전체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밤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께 특히 이 동작이 큰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양치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펌프를 하루에 여러 번 작동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이 몸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회복이 빨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기본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 뒤꿈치를 들어 보십시오. 종아리가 움직일 때 피의 흐름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심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혈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숫자를 떠올리십니다. 수축기, 이완기, 그리고 약. 하지만 혈압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피가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느냐, 심장이 얼마나 무리하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은 더 강하게 밀어야 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을 보내기 위해 압력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지치고 심장도 지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을 돕는 보조 펌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가 제 역할을 하면 심장이 굳이 그렇게 세게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압의 안정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종아리는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수축이 다리의 정맥을 눌러 아래쪽에 있던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피가 위로 잘 올라오면 심장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복할수록 이 보조 펌프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말초 혈관이 이완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면 피가 지나가는 길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약으로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흐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생활 속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발 뒤꿈치 들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종아리를 움직여도 혈관과 심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동작은 격렬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혈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심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심장을 돕는 작은 습관이 더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발뒤꿈치를 드는 이 단순한 동작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도우미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깐 서서 발뒤꿈치를 몇 번 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종아리는 심장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뼈입니다.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혹시 골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칼슘과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뿐입니다. 물론 영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뼈를 실제로 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극입니다. 뼈는 가만히 두면 약해지고 적절한 압력과 충격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단단해지듯 뼈도 자극을 통해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물리적 자극이 숨어 있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이 다리뼈를 지나 골반으로 그리고 척추까지 전달됩니다. 이 미세한 충격이 뼈에 신호를 보냅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는 낙상 시 가장 많이 부러지는 곳입니다.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회복이 어렵고 이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뒤꿈치 들기 동작은 이 고관절 부위까지 자극을 전달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 신호가 뼈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점프 운동이나 가벼운 충격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발뒤꿈치 들기는 안전하면서도 같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릴 때의 동작입니다. 단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떨어뜨리듯 내려오면 그 충격이 뼈에 더 잘 전달됩니다. 물론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부드럽게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라도 이 동작을 반복하면 뼈는 꾸준히 자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넘어졌을 때 버텨주는 힘,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뼈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발뒤꿈치를 드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칼슘만 챙기지 마시고 뼈에 자극을 주는 이 동작도 함께 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집안에서, 욕실에서, 문턱에서 아주 작은 순간에 일어나는 넘어짐이 건강의 흐름을 한 번에 바꾸어 놓습니다. 한 번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그 이후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목과 종아리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턱에도 걸리고 바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중심을 잃습니다. 여기서 발뒤꿈치 들기 동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기 위해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몸통의 작은 근육들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 뇌도 함께 일합니다.
몸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계속 계산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몸의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넘어질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여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까치발석이나 한발석이 같은 균형 운동이 포함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적으면서도 균형 능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만 해도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근육과 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그 떨림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균형을 잡는 연습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발 뒤꿈치를 드는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발목을 단단하게 하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보십시오.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턱에서 발이 걸려도 몸이 먼저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해 걷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연습도 함께 하십시오. 발 뒤꿈치 들기는 그 출발점입니다.